제 이름은 이진수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기술자이며 지금은 국제 NGO에서 에너지 기술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마바메라는 마을 이름을 들었을 때 솔직히 위치조차 몰랐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의 남쪽, 지도에조차 뚜렷이 찍혀 있지 않은 땅. 전기도, 수도도, 병원도 없고 무엇보다도 밤이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해가 지면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맹수, 독사, 강도, 그리고 어둠 자체가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21세기에 그런 곳이 있다고요?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예,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발을 들이게 된 마바메였습니다. 처음 마을에 도착한 날 마중도 없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낡은 트럭을 타고 흙먼지를 가르며 도착한 제 앞에 보인 건 나무 기둥 몇 개로 만든 움막과 그늘에 앉아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요? 족장이라는 노인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가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태양광 전력을 도입하러 왔어요. 라고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딱 잘라 말했죠. 우리 2번은 속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그날 밤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도 없이 해가 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 진료소라고 불리는 천막 옆에 앉아 불빛 하나 없이 아이의 열을 식히던 엄마. 촛불 하나를 아껴 켜며 맹수의 울음소리에 숨을 죽이던 아이들. 그 공포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멈추는 것이었죠. 저는 마을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걸 무서워했습니다. 그들과의 거리를 좁히려 했고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아이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고 저를 따라하며 웃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져온 작은 태양광 패널 하나와 배터리를 꺼내 진료소 옆에 조그마한 랜턴을 달았습니다. 그날 밤 마밤의 역사상 처음으로 해가 진 뒤에도 꺼지지 않는 빛이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별이 땅에 내려왔어. 아이 하나가 그 빛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산모가 갑자기 진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긴장 속에 진료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깜깜한 어둠 속이 아니었고 처음으로 빛 아래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루시 말라위어로 빛이라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이 작은 랜턴 하나가 만든 변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아이 루시의 울음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채 눈을 떴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모두가 기적을 목격한 듯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손을 모았으며 마치 처음으로 세상이 우리 편이 되어준 것 같다는 눈빛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루시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 이 빛이 우리 딸의 첫 세상입니다.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다양한 전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생생한 생명의 현장을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이 마을에 더 많은 빛을 전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밤 진료소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랜턴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단 한 명도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마을에서 이제는 루시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밤 족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외부 사람을 믿었소. 하지만 그들은 장비만 두고 사라졌지.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60년대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 아래 바느질하는 어머니들, 가마솥과 연탄난로, 그리고 비포장 도로 위에서 뛰노는 아이들.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입니다. 우리도 전기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픔을 압니다. 그 어둠이 어떤 공포인지 저희는 빚을 갚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인연입니다.
우리가 받은 희망을 이제는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그 말 이후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다가와 전선 연결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청년들은 태양광 패널을 손에 들고 설치법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술자였지만 그날부터는 선생님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보급이 아니라 사람과 희망을 연결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길을 걷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저의 어린 시절은 누군가에겐 낭만이겠지만 저에겐 생존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 후반 경기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수도조차 정비되지 않았던 동네에서 겨울이면 유리창이 아닌 비닐로 바람을 맞고 비 오면 마루 밑에 고인 물을 양동이로 퍼내야 했던 그런 환경이었죠. 무엇보다 저희 집에는 전기가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여전히 촛불을 켜고 밤을 보내셨고 어머니는 깜빡이는 백열등 아래에서 저를 업고 일하셨습니다. 그 시절 저를 바꾸어 놓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학교 앞 슈퍼에서 겨우 구한 작은 라디오를 들고 들어오던 길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온 마을이 캄캄해진 그 순간 멀리 언덕 너머 외딴 집에서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어 쓰던 집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빛이 가진 힘을 느꼈습니다. 어둠에 빠진 이들이 누군가의 불빛 하나에 얼마나 안도할 수 있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제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해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저를 다시 깨웠습니다. 화면 속 말라위의 작은 마을에서 산모가 어둠 속에서 아이를 낳는 장면. 불빛 없이 생명을 맞이해야 하는 그 현실을 보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NGO 활동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리셨습니다.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냐? 지금 너 하나 가서 뭘 바꾸겠다고 그러냐? 거긴 위험한 곳이야.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내가 받은 빛을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말라위를 향했습니다. 비행기 4번을 갈아타고 버스로 10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 마밤의 마을. 처음 트럭에서 내렸을 때 제 손엔 태양광 패널 2개, 인버터, 낡은 배터리, 그리고 어릴 적 그날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전에도 외부 단체들이 찾아와 수돗물 약속, 의료 장비 지원 등을 말했지만 언제나 실패하거나 아예 도중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2번은 속지 않는다는 족장의 말이 그들의 절박한 신뢰 상처를 대변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과 놀며 그저 기술자가 아닌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릴 적 그 언덕 너머 불빛을 바라보던 그 심정이 바로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도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진료소 앞 작은 전구 불빛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패널의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진료소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뱀이 루시네 집에 들어갔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 루시, 비지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저는 공부도 내려놓지 못한 채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루시의 집은 마을 입구 쪽 낡은 흙집이었습니다. 현관문도 없었고 바닥에는 작은 틈들이 많아 야생동물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루시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까만 줄무늬를 가진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루시는 침대 위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당연히 손전등도 긴 집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들고 있었던 건 아주 단순한 태양광 LED 작업등 하나였습니다. 그 불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독사를 유인해 밖으로 꺼낸 뒤 근처의 젊은 청년과 함께 해변가 쪽으로 몰아냈습니다. 약간의 혼란 속에서도 그 빛 하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루시의 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밤새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불빛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마을 청년 몇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던 이들이 손에 작은 공책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도 되겠습니까? 전기를, 이 태양빛을 우리 손으로 켤 수 있게.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글로벌 회의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나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죠.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이면 마을 한쪽 모퉁이에 모였습니다. 나무판을 펴고 도면을 그리며 태양광 패널 작동 원리부터 회로 연결까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차근차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전기는 물처럼 흐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누군가가 관을 놓아야만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관이 되어 주세요. 마밤의 청년들은 밤새도록 랜턴을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어떤 날은 발전기가 과열되어 폭발 직전까지 갔고, 또 어떤 날은 배터리 과방전으로 마을 전체가 다시 어둠 속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실망보다 이지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실패는 배움이에요. 청년 카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전에는 낚시꾼이었지만 이제는 태양광 기술자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라는 사실을요. 마밤의 마을에서의 시간이 쌓이며 사람들과 저 사이의 벽도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청년들은 태양광 배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죠. 전 마을을 돌며 각 가정에 랜턴을 달아주고 조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루시가 열이 심하게 올라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로 2시간 거리. 게다가 밤이었기에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죠. 마을 진료소에서 응급처치를 하려 했지만 약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청년 카일이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진수 선생님, 물류창고에 한국에서 보내준 상자 안에 해열제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진료소 뒤편 보급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NGO 지원 물품과 의료 도구가 보관된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것으로 표기된 상자 몇 개가 열린 흔적이 있었고, 심지어 몇몇 약품은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창고를 관리하던 현지 직원들이 제 눈을 피했고, 그중 한 명은 아예 다음 날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보낸 지원 물자가 이곳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마밤의 사람들과의 신뢰까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족장을 찾아가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족장은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수 선생, 우리도 모르는 일이오. 다만 며칠 전 외부에서 누군가 마을을 다녀갔다 했소. 그들이 창고 주변을 기웃거렸다는 말도 들었고, 그리고 이틀 후 NGO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물자 일부가 도난당했으며 인근 도시에서 유통되다 적발됐다는 보고였습니다. 범인은 마밤의 마을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조직적인 집단이었죠.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마밤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의심을 한 스스로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료소로 돌아와 카일과 루체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카일은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린 알아요. 이 마을을, 우리를 믿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먼저 믿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진 신뢰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의에서 족장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우리 손으로 이어가야 한다. 진수 선생이 심은 씨앗을 우리가 피워야 하오. 마밤의 청년들은 기술학교 설립을 결의했고, 그 첫 수업은 저와 함께하는 전기 배선 실습이었습니다. 그날 루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수 선생님, 이게 우리 마을의 첫 학교예요. 그 웃음 속에서 저는 한북과 마밤회가 하나의 전선으로 연결된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빛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미래를 심은 것이었죠. 며칠 후
저는 NGO 본부로부터 귀국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초적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고 마밤의 프로젝트는 다음 파견 기술자에게 이관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묘한 허전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마을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단순히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마을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국 준비를 하던 마지막 날 밤, 마밤의 사람들은 조용한 축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천막 대신 전등이 켜진 운동장. 아이들이 직접 만든 종이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고 작은 무대 위에서는 청년들이 한국에서 배운 단어들로 만든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빛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선 루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수 선생님, 저 이젠 어둠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심어주신 별빛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촛불 아래 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니, 눈 내리던 밤, 언덕 너머 불빛을 바라보던 저,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아이들이 어둠을 이겨내며 별빛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나씩 종이 등불을 들고 진료소 앞에서 출발의 작은 길을 따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행렬의 끝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설치한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래에 모여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임원 아프리카 땅 한가운데서 한국의 전통 민요가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이.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태양광 기술이 만든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는 뉴욕도 도쿄도 서울도 아닌 바로 이곳 말라위 마밤의 마을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마밤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작은 발전소 옆에서 청년들이 패널 점검을 하고 있었고 진료소는 야간 조명 덕분에 환한 모습으로 운영 중이었죠. 루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그 발걸음은 마치 빛의 세상을 당당히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침 회의 때마다 빠짐없이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흐를 수 있는 전선을 놓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라위에서 그 누구보다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아이들이 만든 작은 종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 선생님, 이 빛은 선생님이 남긴 별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다른 마을에 별을 심을 거예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심은 것은 단지 기술도 장비도 아닌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어둠 속에서 몸부림쳤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을 딛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희망을 연결하는 기술, 그리고 사람을 믿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어둠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마밤회에서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작은 빛은 무엇인가요? 그 빛은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는 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마밤회처럼 어둠을 뚫고 나온 작은 마을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가 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엔 늘 밤하늘 별처럼 환히 빛나는 말라위 마밤회의 루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 빛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도 별 하나를 더 심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당신만의 희망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